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규제 풀어줬다고 하니까 둔촌주공 계약률도 높아지고 미분양 났던 서울의 아파트들 지금 다 팔리고 있다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처럼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치만 사람들의 돈은 한정적이고 시장을 모두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더욱더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구의 미분양 사태 굉장히 심각하죠?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미분양 사태가 실물 경제 전반에 번지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대구 미분양 아파트 13,000세대가 넘어가고 전국의 미분양 물량 중 20% 가까이가 대구에 몰려 있습니다. 2009년 때보다 더 높은 수치죠. 지금 미분양 늘어나는 속도 겁나게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해 미분양 증가율 580%로 금융위기 때 7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속도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동안 오른다 오른다 하면서 온갖 땅을 다 개발해서 아파트로 바꾸고 있으니 이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미분양 물량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원하는 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LTV, DSR 이런 거 완화해주고 또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사람들 사게 해주라고 아니면 직접 정부가 나서서 매입해 달라고 지금 울고 있어요. 지금 짓기로 한 집들 팔아야 해결이 되니까 분양제도를 개편해서 미분양 사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열됐던 청약시장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서 지역 거주 요건을 넣었었는데 이걸 폐지해서 돈 있는 사람 전국적으로 가서 어디든 가서 살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거래가 안 되는 이유,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에 빠져가지고 지금 가격 수준으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살 사람 많다, 돈 많은 사람 많다 하면서 가격을 뻥튀기 한 결과 거래가 사라졌어요. 22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15,000건도 안 되죠. 근데 한 달 사이에 새로 팔아야 되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만 1만 가구가 폭증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서울에서 통틀어 거래된 거래 건수와 비슷한 수준의 물량을 지금 새로 누군가 사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규제 지역 해제해주고 온갖 조치를 통해서 둔촌주공 살리기를 했고 대마가 죽는 일을 막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실수요가 사라진 시장이죠. 실수요가 살 수 없는 가격 수준으로 팔면서 어떻게든 빚내서 누구든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잡게 만들어줬어요. 서울의 분양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의 혜택은 일부 사업장으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전체 거래량 1만 6천 건인데 둔촌주공 장위자이 여기서 팔아야 될 물건만 6천 건이었어요. 이거 근데 다 소진됐다고 하니까 지방은 오히려 미분양 사태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됐습니다. 아파트는 잘 팔렸죠? 장위자이가 완판이 됐다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장위자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조건을 걸고 분양을 했는데도 미분양이 됐어요. 정당 계약률 60%가 안 됐죠. 무순위 청약도 했는데 마감에 실패하고 결국은 선착순 분양을 통해서 전부 다 팔았다고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모두 완판이 됐으면 이제 물량이 안 나오겠지만 이제 뒷구멍으로 조금씩 포기자 물건 몇 개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파는 그러한 마케팅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완판이 됐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시장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구 잡히고 있습니다. 장위자의 레디언트 선착순 분양 완판됐고 중랑 리버센 선착순 분양 완판됐다. 분양 완판됐다고 얘기를 하니 사람들 내가 망설이다가 놓친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죠. 무순위 청약 계약률 같은 경우 아직도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포 더 클래식 85%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분양업계 취합을 통해서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카더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집을 최종적으로 사고 그 집에 사는 사람 바로 실수요자입니다. 그들이 모두 사라진 시장이에요. 거래의 감소가 이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죠. 아파트 거래량 평균적으로 50에서 60만 건 거래됐던 게 이게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구매 여력은 떨어지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점점 감소를 하다가 영끌 열풍이 불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완전히 모든 거래가 사라지고 2022년 작년에는 30만 건도 안 되는 거래의 종말 수준으로 시장의 수요는 사라졌어요. 모든 수요가 사라지는 과열의 시기를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영끌들 기축 사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신축 분양 아파트를 받으면 돈 된다는 생각으로 마구잡이로 받아댔어요. 그러니 서울 같은 경우 1년에 평균 3만 5천 가구씩 분양되던 거 5만 채씩 분양을 해도 집이 없다고 아우성을 쳐댔고 그 수많은 물량은 사람들은 이미 사들였습니다. 다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에 이렇게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집을 사놨는데 이 집들이 현실화되고 그 집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율 뚝뚝 떨어지고 있죠. 경기 침체로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 35만 호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입주율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집값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검단 신도시 입주율 60%도 안 되는 아파트도 나타났죠. 작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 입주 기간이 다 끝났는데 아직도 절반밖에 안 차 있습니다. 영끌들 검단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분양가 생각보다 싼 게 아니기 때문에 미분양 나고 이랬던 곳을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전세값으로 잔금 치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분양받으라는 수많은 부추김에 못 이겨 많이들 샀는데 여기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입주를 못하는 거죠. 집이 안 팔리고 세입자를 못 구해서 입주율이 하락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서 새 집에 들어가는 사람 그나마 양호한 케이스인데 그 집 안 팔리죠. 또 나중에 전세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었는데 전세를 들어와 줄 세입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집이 그냥 비게 되는 거죠. 거래가 줄어든 이유 이미 모두 살 사람은 샀기 때문에 거래가 줄어들었어요. 다 집을 비싸게 사줄 거라는 믿음으로 집을 산 거죠. 이 집을 팔아가지고 다시 새로운 집을 사주는 갈아타기 수요도 이제 끊겨버렸고 갭 투자한 사람들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이것도 불가능한 시장이 됐어요. 이런데도 이제 지금 규제 완화하고 금리는 멈췄다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부니까 빨리 참여하라고 하면서 안 팔리는 아파트를 비싸게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사실상 완판이라고 하는데 이거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 아니죠? 절대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 중 미계약분에 대한 예비 입주자 추첨을 해가지고 1차 마감을 했는데 99%가 계약 완료된 걸로 파악됐다. 99%란 얘기 1% 남아있다는 뜻이고 이 얘기 뒷구멍으로 다 팔렸는데 한두 개 나온 거니까 네가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케팅이 가능함을 뜻합니다. 미분양 날 줄 알았는데 완판 나왔다. 지방의 아파트가 선착순 줍줍서 완판을 선언을 했어요. 딱 하더라죠. 완판이 됐다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하나라도 사줄 수 있으니까 완판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왜 계약률을 안 밝히면서 완판은 됐다고 선언을 할까요?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명확하죠. 둔촌주공을 살리니까 서울도, 광명도, 안양도 다 분양시장이 들썩인다고 규제 완화에 투자 수요까지 가세를 해서 지금 다 팔리고 있다고 사람들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더 안 오를 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규제는 완화됐으니 시장 분위기가 반전됐다. 선착순 분양까지 가면 결국엔 팔린다. 이러니 지금을 놓치지 말고 마저 다 팔자. 지금 미뤄뒀던 분양 물량 또 터져 나오게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상반기에 약 10,000 가구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죠. 근데 분양률 높다는 거 이거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핫한 상황이 수년간 유지돼서 운 좋게 뻥이 사실이 되는 상황이 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하락기에는 거짓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분양률 높다는 말에 이 가격이 적정가고 그래서 이걸 분양받는 게 맞겠다. 그렇게 고민하며 집 산 사람들 속았습니다. 2019년도 아파트 분양을 할 당시에 인기도 많았고 기다리는 사람 많으니까 늦으면 집 못 산다고 설레발을 쳐대니 이거 분양받았는데 그 분양률이 실제보다 2배가량 부풀려진 수치였어요. 지금 사기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처음에 30%대 분양이 됐는데 60%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양 마케팅을 벌였어요. 분양 대행비 명목으로 100억 이상 받아 썼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10%를 분양 대행비로 쓰면서까지 분양가는 안 낮추고 이걸 사람들한테 아름아름 팔았어요.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 선분양의 형태가 일반적이죠. 이 얘기 물건을 보지도 못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아직 만들지도 않은 물건을 온갖 포장을 해가지고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집이고 이미 다 팔리고 있다고 홍보해 가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걸 팔아요. 평당 1억의 오피스텔을 팔았는데 이거 완판이 됐었었죠. 근데 지금 이거 사기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 28제곱미터짜리 10억에 분양을 했어요. 원룸 1.5룸도 안 되는 사이즈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을 10억씩 받아도 이거 더 오를 거고 더 비싸질 거라고 사람들이 믿게끔 그렇게 마케팅을 해댔어요. 얼만큼 분양이 됐는지 그 계약률은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줍줍으로 완판됐다 완판 선언하면서 뒤에서 아름아름 팝니다. 이거 완판시키는 거 너무나 쉽죠? 분양 대행사들 한 사람 이름으로 10개, 20개씩 줍줍을 해 놓습니다. 그럼 다 분양이 된 거죠. 누구나 동원할 수 있어요. 이 지금 분양 완판이라는 거 실거래가 신고 취소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하는 사람들 여러 명 이름으로 분양률 높이고 계약률 높여놓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씩 팔면서 그 계약률을 진짜 분양받는 사람으로 채우는 일, 이걸 분양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은 핫하다고 하니까 이런 마케팅에 넘어가서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 좀 생겨나고 있죠. 서울이 이런 식으로 마른 수건 짜내듯이 팔아먹고 있으니 지방은 더욱더 심각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별 공급인데 청약자가 0명이죠. 지방 청약 시장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위치도 좋고 물건도 괜찮다고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고분양가로 팔고 있으니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방과 서울의 분양시장 수건의 물기가 1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지방은 열세할 수밖에 없죠. 분양가를 낮춰서 팔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분양가는 올려가면서 이런 꼼수를 부리며 집을 팔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비싸게 파는 집들, 이 집들 채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에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죠. 0.78명. OECD 평균이 1.59명인데 절반도 안 되는 숫자만큼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출생아 25만 명이 안 되는데 20년 만에 반토막이 난 숫자입니다. 출산 연령도 올라가고 미래 수요 다 땡겨서 쓴 시장, 이 어린 것들이 자라가지고 또 사줘야 되는데 사줄 사람은 더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 0.7이면 얘 동독 수준이라고 하죠. 결혼을 해도 딩크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구 소멸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인구의 자연 감소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인구 5천만 명이 붕괴가 됩니다. 우리 옛날에 4천만, 5천만 인구 막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이 숫자 늘어나기는커녕 지키지 못하는 시기가 이렇게 빨리 오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 소멸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사람들 일자리, 관계 형성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일 수밖에 없고 어디로든 더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서울 수도권 이런 곳에 지금 사람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집들 아무리 다 몰려와도 다 채워주질 못합니다. 이런 곳들조차 그동안 부동산 시장 과열에 공급이 넘쳐났고 또 누군가 비싸게 사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 채 사놓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되는 추가 공급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안 팔려서 온갖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풀어주고 금리 눌러가면서 이걸 팔고 있습니다. 입지 좋고 가격 경쟁력 있는 곳만 그나마 팔릴 수 있겠죠. 마지막 미래 수요까지 짜서 만든 시장이고 이 시장의 돈 씨가 말랐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에서조차 공급이 넘쳐나니 다른 지역들은 더욱더 깝깝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홀처럼 그나마 있는 자금들을 이렇게 서울로 몰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규제의 풍선 효과라고 하면서 서울 핵심지를 규제하니까 다 규제가 없는 지방으로 간다,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규제에 묶여있던 지역들이 다 풀리는 시장이 됐습니다. 규제가 되는 지역들, 과열된 지역들, 그것도 공급이 넘쳐나고 이게 안 팔리고 있으니까 그동안 해온 모든 규제를 철폐하면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풍선 효과가 이제 나타나겠죠? 입지가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만 그나마 남아있는 돈들이 몰려가겠죠. 정말 지방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이 계속 오를까요? 아니죠. 그렇게 짜내도 채워지지 못할 만큼 수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있고 이 물량 외에도 기존에 공급된 물량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버텨내기 힘든 금융 상황이 꽤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 가격은 결국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